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뷰티 대기업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야기 이면에 지금 어떤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면 어떤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거예요. 아, 중국 때문에 힘들다던데? 맞습니다. 기사나 분석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이거죠. 중국 시장 부진. 이게 너무 강력해서 마치 회사의 모든 걸 설명하는 딱지처럼 붙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이 익숙한 이야기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중국 리스크. 이게 왜 널리 퍼졌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실패한 철수예요. 아, 중국에서 안 되니까 그냥 발 빼는구나. 하지만 오른쪽,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전략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매출 숫자는 줄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숫자만 보면 아, 진짜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가 아니라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인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전략일까요? 자, 바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사업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어요.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수익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일단 돈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고요. 둘째, 당장 매출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제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가 남느냐, 즉 수익 중심으로 사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나니까 중국 법인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수익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변화가 중국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회사를 이끄는 성장 엔진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성공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라네즈입니다. 거의 라네즈라는 하나의 슈퍼스타가 혼자서 회사의 글로벌 성장을 다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판이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에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 헤라가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라네즈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브랜드가 각자 자기 지역에서 힘을 내주는 아주 건강한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지겠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진짜 격전지가 이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중국 쪽은 마이너스인데 미주랑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쌩쌩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새로운 대륙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경기에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는 쫙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자회사인 코스알엑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변화의 큰 그림을 완성해 보죠. 최근에 코스알엑스 성장세가 꺾인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기저효과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작년에 시험을 100점 맞았으면 올해 100점 맞아도 성적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작년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RX는 여전히 20%가 넘는 엄청난 수익성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채널도 재정비하고 가격도 다듬으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더 이상 중국 리스크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완전한 변신 4가지로 딱 정리해볼게요. 첫째, 중국에서는 규모에서 수익으로. 둘째, 브랜드는 원톱에서 포트폴리오로. 셋째, 성장 무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 전략은 리스크에서 안정성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조용하지만 완전하게 다른 회사로의 변신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진짜 질문은 딱 하나예요. 과연 시장은 언제 이 변화를 알아차릴까? 어쩌면 우리는 그 거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